네, 안녕하세요. 이현경의 작은 방 큰 토크의 이현경입니다. 올해가 5.18 민주화 운동의 38주년 되는 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또 그 기록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서 오늘 저희 위키트리 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6일 개봉할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박기복 감독님 모시고 저희가 그 당시에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위키트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박기복 감독입니다. 우선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관 잡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획 단계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영화 기획 단계는 이제 제가 꿈을 꾸는 순간부터 하자면 한 95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했던 것이 한 3년 전. 촬영 기간 한 2년 걸렸습니다. 뒤에 영화 끝에 보면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래서 도와주신 분들이 막 올라가는데 저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그게 제일 길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영화에서는 가장 긴 자막으로 아마 남을 것 같네요. 포토사이트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한 3천, 1차, 2차 해가지고 3,500명 후원자분들이 3,500명 참여하셨고 또 일반인까지 한 500명, 한 4,000명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가 국민 제작 영화로 이름이 이제 붙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영화 제목이 뭐 다른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확실히 제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거리감이 있는 게 대중가요예요. 광주에서는 대중가요거든요. 저한테만큼은 가장 감동적인 노래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 거죠. 그 극 중에는 철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고 이철규 열사의 의문사 사건이 제일 뼈대인 것 같아요. 80년 이제 거기 글씨가 5월 14일의 사건으로 나오니까 영화 중에서 저는 80년에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노태우 정권 아래서 1989년에 있었던 의문사 사건이라면서요. 그게 이제 영화죠. 영화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사건 그대로를 갖다가 추적하고 따라가고 있으면 또 다른 다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80년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80년대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이철규 열사 의문사 사건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진상조사라든지. 의문사 자체가 결국은 뭐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 단순히 그 의문사가 이철규 열사의 이야기다. 거기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모티브는 갖고 갔지만 결국 80년대에 저는 그 전국의 키워드를 의문사로 규정을 한 거예요. 노동자, 농민, 재야, 사회운동가, 뭐 학생 이런 속에서 상당한 의문사들이 죽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국가 어떤 폭력에 의한.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상징적인 인물로서 철수라는 거죠.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고. 여기 남자 주인공으로 나온 전수현 씨가 경쟁률이 되게 높았더라고요, 감독님. 80년대 그 운동권 학생들을 한다니까 다들 80년대 애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는 바꾸고 싶었어요.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틀을. 그래서 일단 아이돌 스타일. 키도 80 무조건 넘어야 되고 얼굴도 우유만 먹고 자란 애처럼 무조건 뽑아라. 군계 일학이라고 보니까 딱 그 남자들 중에 하나가 딱 튀는 거예요. 전수현 씨가 들어와서 오디션 볼 때. 그런데 연기도 돼. 연기도 되고 일단 성실하고. 성실해요. 아주 성실하죠. 성실하고 그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들이. 철수 역을 맡으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는 80년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과 감성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더욱더 사실적이고 더욱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철수 역했던 전수현 씨 가족 중에 5.18 희생자 외할아버지가 희생자이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금도 5.18 민주화 묘지에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더욱더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어머. 뽑고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의식을 갖고 이 영화에 임한다는 자세가 상당히 저한테는 고마웠던 거죠. 네. 그때 죽었으면 10살하는 소리라도 듣지. 미친 여자 소리 들어가면서 왜 살아남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을 했던 김꽃비 씨가 그 웃음을 주는 역할을 하는 예. 직업인. 37년 동안 38년 동안 머리 총알이 박힌 채 살아가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가 있으면 그럼 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반대로 그 웃기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예, 아이러니하게.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희가 사람을 웃기면서 웃기려고 하고 그 웃음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그 주체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불행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반대적인 개념으로 캐릭터를 잡아놨었죠. 그래서 이제 5월은 참 좋은 계절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감정은 아마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모든 것이 이 영화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 영화에서도 약간 그런 매혹에 느낌들이 이제 관계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촬영을 힘들게 좀 후반 작업도 늦췄고 보충을 했던 것도 네. 결국은 전일빌딩 기총소사 장면이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그 중화학 무기를 가지고 결국 시민을 향했다는 거. 일반 총이 아닌. 그거는 엄청난 살상 무기거든요. 집단을 갖다가 적처럼 이제 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굳이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 영화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광주가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발포 명령자가 지금 법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세월이 가게 되면 다시 모든 갈등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굳이 제가 했던 것이 이제 발표 명령자를 적시를 하잖아요. 결국 관객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때 전두환 그 보안 사령관이 내렸구나.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그 생각했었던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발포 명령자가 다시 좀 이슈가 되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법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그렇게 해서 좀 완결된 광주의 그 80년 5월 민주화운동이 완결이 되면서 다음 시간으로 가자. 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부모님을 잃은 피해자를 안아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그대로 멈추어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근데 저희는 그게 이제 그냥 어떤 정치인의 요식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봤거든요. 이 정치든 연기든 제 눈에는 보면 알거든요. 진정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분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행위 자체는 상당한 가슴으로 와닿는 행위 자체가 보여요. 그래서 됐구나. 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2016년도 11월 2일 날에 그 문재인 당대표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광주에서 이제 잠깐 제가 뵌 적이 있어요. 아, 네. 거기에서 이제 이물행정국 사인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시나리오를 드렸고. 아, 거기 사인을 해주셨어요. 대박 나십시오.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 선거 공약이 그냥 맹목적인 공약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나 뵙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거는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진실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그 진실성이 있으면 좀 훌륭한 분이다. 네. 뭐 괜찮다. 네. 제가 궁금했던 게 박기복 감독님은 1980년 5월에 어디에 계셨는지요? 저는 그때가 집은 제가 고향 화순이에요. 고등학교는 광주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화순하고 광주는 바로 인접해요. 붙어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 17번
117번이 단임 그 시내버스로 다닐 수 있는 네, 겁니까? 거리죠. 그때 고등학교 광주 진흥고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8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광주 그 양동시장에 그 스포츠백 하나 들고 사러 가려고 아 청바지하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버스를 타고 광주를 나가는 거죠. 그때는 카톨릭 센터 앞에 항시 그 금남로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연자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고 그죠,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네. 이게 꼭 그제 80년 5월이 광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 서울, 부산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고. 예. 열망들이 가장 강했던 특히 이제 부모항쟁. 네. 79년 10월 16일인가에 어떤 부모항쟁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전반적인 사회에서 어떤 민주화 요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났던 부분이죠. 그 연계선상에서 80년 5월이 광주가 또 그랬죠. 있었고 그래가지고 양동시장으로 가서 가방 사고 청바지 하나 사고 다시 버스 타고 나오는데 한 2시간이나 3시간 됐을까? 그 사이에 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2시간 사이 광주의 풍경이 네. 바뀌었단 말씀이시죠? 버스가 이제 유동선거리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 유동선거리 모퉁이에 이제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한 7, 8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지금 생각하면 대학생이었겠죠. 젊은 쓰러져 이제 있는 거 병원 앞에 계단이나 앞 병원 앞에 사람이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저거 뭐지 보는데 차창 밖으로 이제 계엄군 7, 8명이 총 S자로 가로매고 네. 곤봉 들고 이제 버스 이게 승강장마다 버스를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 버스도 이제 세우라고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한 거지. 박 감독님 탄 버스도 예. 이제 그때까지 이제 몰랐죠. 무슨 일인지는 네. 알 수가 근데 없으니까. 버스가 이제 논스톱으로 기사분이 이제 그 전에 상황을 봤나 봐. 그러니까 바로 논스톱으로 안 세우고. 화순까지 와버린 거죠. 차를 안 세우고 안 그냥 세우고 승강장마다 안 쓰고 바로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억이라는 게 상당히 사람한테 힘들게 만든 게 그때는 그냥 놀랬고 충격이었고 무서웠고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눈앞에서 보는 일이 음. 살면서 많지 않거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기억이 또다시 선명해지고 또 기억이 다시 재생산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힘드세요? 뭐 힘들다 안 힘들다 떠나서 그쪽으로 가고 싶지가 않죠. 지금도. 과거로 돌아서 보면 상당히 그 우울하죠. 그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시를 쓰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변한 거죠. 사회 역사 이런 데 관심이 이제 가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러다 거죠. 보면서 이게 야 역사가 왜 잘못됐을까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20대 때가 그래서 이제 참 뭐 불행하다면 불행할 수도 있었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 피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어쨌든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셨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생이 희생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 나누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년 그 5월에 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자면 정확한 게 결국 국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 집단적 어떤 미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살인, 고문, 폭력, 강간 뭐 다 있었겠죠. 그때 당사자분들이 뭐 내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도 보도를 봤는데 참 그것도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죠. 얼마나 38년 동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 있거든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고 했을 때 왜 이 질문이 대답이 항상 겉도는가? 영화도 왜 항상 80년 안에서만 갇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 80년에 광주만 얘기하는가? 네,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겠다는 이유도 그거 있거든요. 꽃이 화려한 여가 택시 운전사가 80년 5월에 중심이라면 그건 이제 저는 이제 닫힌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문재 행님고 열린 공간이다. 어떤 작품이 뭐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개념이 아니라
왜 닫힌 공간이었을 때는 80년 5월에 시간과 공간에 네. 머물러 있는 거하고 이물리안 행진곡은 80년 5월을 안고 가면서 80년대와 더불어서 현재 진행형의 그 역사로 이야기하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광주 안에 머물러 있는 광주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함이 함께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 되는 이런 영화를 이제 만들고자 기획 단계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했었던 거죠. 최근 2, 3년 동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독자분들은 저보다도 이제 연령대가 더 낮고 10대에서 30대 독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체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극중의 철수와 명희와 같은 친구들, 그 연령대의 젊은 친구들이 이 영화를 봐야 할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영화를 한번 권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국가 폭력이란 부분은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거든요. 그냥 광주에서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이제 광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사회 이 현상 속에서도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 폭력이라든가 인권 유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나름대로는 그런 그 소중함, 숭고함을 좀 알 수 있는 뭐 그런다 해서 크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그 세상이 있었었구나. 그것도 가까운 대한민국 안에서 가까운 시간 안에서 그 어느 순간 그 사회가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기들도 젊은 친구들도 그런 상황에 닥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라도 좀 인권에 대한 소중함 이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박기복 감독님과 함께 38년 전의 그날의 기억들과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정말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독자분들도 이 현대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